네, 어제 코스피가 좀 약세여서 이거 한 2-3일 조정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속으로 사실은 좀 했습니다. 근데 뭐 갑자기 또 상승세로 전환했습니다. 어제는 외국인이 한 1조 4천억 원 넘게 팔던데요. 오전에는 조금 매수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봤습니다. 어제 조정이 일시적인 건지, 앞으로 국내 증시 전망에 대해서 대신증권의 이경민 투자전략팀장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경민 팀장 전화 연결됐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큰 조정을 받았는데 사실은 큰 조정은 아니지만 좀 크게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장 네. 막판에 지속적으로 하락을 좀 했기 때문이죠. 그러면 오늘은 조금 다시 반등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뭐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전반적으로? 일단은 어제 조정이 좀 생각보다 컸고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매도 강도가 좀 컸다라고는 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 코스피가 3,000선, 좀 3,000선 밑에서부터 3,220선까지 쉬지 않고 올라온 데 따른 되돌림 과정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왜 이렇게 컸냐라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최근 외국인이 뭐 쉬지 않고 뭐 3조 3천억까지 샀다가 어제 일시적인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흐름에 있어서는 뭐 추세가 바뀌었다, 이제 시장이 상승이 끝났다라고 보기보다는 220포인트 이상 오른 데 따른 일정 부분 되돌림 과정, 단기 변동성 확대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미국에서 나오는 뉴스들,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든지 아니면 뭐 글로벌 IB 등등의 코멘트를 조금 뭐 읽어보면 사실은 올해 말까지 지속적으로 이제 달러 약세를 예견하는 것이 상당히 많아지더라고요, 갑자기. 네. 그렇다고 본다면 사실은 외국인의 수급 측면에서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러면 외국인들은 앞으로 뭐 어떤 액션을 취할 거라고 좀 생각이 드세요? 저희는 향후 외국인 수급은 점차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뭐 어제 대규모 매도가 출회되긴 했지만 3월 말부터 외국인은 대부분 거래일 동안 순매수를 해왔고요. 기조적인 순매수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달러 변수도 있지만 글로벌 경기 전반적인 흐름들에 있어서 경기 모멘텀이 강해진다,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강해질 수 있다. 이 안에서 글로벌 경기 회복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한국, 그중에서 한국 대기업들로 외국인 순매수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공매도가 제기된다면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더 운신의 폭이 넓어질 가능성을 열어놓고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팀장, 지금 네. 방금 말씀하셨듯이 외국인의 수급이 대한민국의 대기업에 조금 투자를 좀 적극적으로 더 할 것이다라고 이제 그런 뭐 뷰를 주셨는데요.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가 지금은 사실은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를 조금 선호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앞으로는 또 대형주를 조금 더 관심 있게 봐야 된다는 그런 말씀으로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외국인이 그냥 순수하게 대형주를 좀 살 것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건가요? 저희는 대신증권에서는 계속적으로 대형주, 업종 대표주들을 선호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최근 코스닥과 중소형주들이 좀 상대적 강세를 보이는 듯하고 종목 장세가 펼쳐지는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지만 이런 흐름들이 장기화되거나 지속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글로벌 매크로 환경들이 1분기까지는 좀 지지부진했지만 2분기부터는 좀 강한 모멘텀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가가 올라오는 것만큼 경기 지표에도 기저효과가 들어오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한국 수출도 좀 더 양호해질 수 있고 이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기업, 업종 대표주들이 좀 더 매력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순매수를 한다면은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 쪽에 좀 자금이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반적인 흐름에서는 뭐 일시적으로 뭐 최근 들어서 중소형주와 코스닥이 좀 강세를 보였지만 이런 흐름들은 뭐 장기화되기보다는 향후 점진적으로 대형주와 업종 대표주가 더 주목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인도 하고요. 일본, 브라질 지금 코로나 확진자 상황이 지금 말도 아닙니다. 뭐 그래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다 확인하셨겠지만 우리 김민 팀장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이거는 뭐 4차 유행이 아니라
사실 코로나가 처음 시작하는 정도의 그런 수준의 굉장히 공포감에 지금 그래프만 보면 좀 휩싸여 있습니다. 저도 아침마다 이제 체크를 하는데 상당히 놀라운데요. 이 코로나 확산세가 사실은 선진국은 아니니까 뭐 전 세계적으로 다시 글로벌 금융시장이 조금 흔들리거나 이런 일은 없겠죠? 우리 이 팀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 가능성 굉장히 낮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글로벌 증시가 글로벌 금융시장이 코로나19 상황에 따라서 엄청 큰 충격을 받았던 시점은 2020년 4월, 그리고 좀 시장이 흔들렸던 부분은 올해 초. 이 두 국면을 보면은 중국, 미국, 유럽이 코로나19 확진 그리고 확산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번 코로나19 확산세는 말씀하셨듯이 인도, 브라질, 그리고 일본처럼 중심국에서 조금 비껴나 있는,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뭐 중심국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한국 시장 입장에선, 그리고 글로벌 금융시장 입장에서는 이전보다는 비중이 낮은 나라들에서 확산세가 전개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본다면 글로벌 금융시장, 글로벌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전보다는 파급력, 영향력은 크게 약해졌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런 흐름들과 반대로 미국과 유럽 같은 경우는 경제활동 정상화, 그리고 공세 조치 완화에 좀 더 방향성이 맞춰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향후 글로벌 금융시장, 글로벌 경제가 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코로나19에 대한 영향력이 없다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분명히 심리적으로, 수급적으로 불안정이 될 수 있고 언제든 어제와 같은 변동성 장세가 펼쳐질 수 있다라고는 보고 있지만, 이런 흐름들이 이전처럼 시장의 흐름들, 추세를 좀 뒤흔들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졌다라는 판단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지금 제가 질문을 드릴 건데요. 사실 이 질문 상당히 좀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저랑 같이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코로나19 상황에서 사실은 제대로 된 양의 부품이나 뭐 반도체도 당연하고요. 재고 수준을 적절히 우리가 지키지 못해서 지금 이 상황은 모든 재고가 모자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사실은 경기가 턴어라운드 하면서 구리 가격도 오르고요. 반도체는 뭐 공장까지 다 닫을 정도고요. 물론 중간중간에 불도 나고 지진도 났습니다. 여러 가지가 부품이 쇼테지인데 제가 우리 이경미 팀장한테 이 데이터를 한번 봤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은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이런 부품이나 소재나 이런 것들이 쇼티지가 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 재고 수준이 올라올 때쯤이면 이런 부품의 쇼티지나 이런 재고 수준이 이제 풀릴 텐데, 그 재고 수준의 그래프를 보면서 시황을 한번 가늠해 보는 거는 어떤지라는 생각도 해봤는데, 우리 이경미 팀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최근 들어서, 네. 뭐 최근 아니죠. 작년 말부터 글로벌 금융시장, 글로벌 경제, 특히 제조업 경기가 좀 더 좋아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부분 중에 여러 차트 중에 하나가 재고율 그래프인데요. 지금 보면은 말씀하셨던 대로 재고가 굉장히 낮은 수준이고, 제가 주목해서 본 부분은 소매업체, 그러니까 소매업체 쪽의 재고가 더 낮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은 뭐 수요 회복도 있지만 재고가 워낙 낮은 데 따라서, 특히 소매업체 재고율이 워낙 낮은 데 따라서 이 재고율이 정상화되는 데까지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이고, 재고율이 올라오는 데까지 있어서 좀 이전과 같은 정상화되는 데까지 있어서는 제조업 경기가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일각에서는 제조업 쪽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여러 가지 제품들에서 쇼티지가 남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극심해질 수 있다라는 말씀들도 하시는데요. 아직까지 글로벌 전체적인 경기 정상화를 기대하기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일부 국가에서, 그리고 일부 품목에서는 가격 인상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런 흐름들이 전반적인 물가 상승 그리고 인플레이션, 그걸 유발하기에는 올해는 좀 쉽지 않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플레이션 압력은 좀 높아질 수는 있겠지만 시장에 부담이 되지 않는 수준이 될 것이고, 이런 상황에서 제조업 경기 그리고 소비, 계속적으로 경기 흐름들이 좋아지는 모멘텀을 만들어 간다면 주식시장 측면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변화를 야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미 팀장 말씀 들어보니까 뭐
약간 흥분될 정도로 골디락스형 불마켓이다. 뭐 이렇게 좀 표현을 하고 싶은데 그 최근에 리포트를 보니까 그 코스피 지수 목표 지수를 3,630까지 설정하셨어요. 네. 그럼 여태까지 말씀하신 이런 전반적인 이유가 3,630이라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저는 현재 기준으로 본다면 3,630 올해 연말까지 그 정도는 열어놓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최근 경제 지표 흐름이라든지 경제 전망, 이익 전망치 추이를 보면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드리면요.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았던 상황에서 유동성이 대규모로 풀리고 정책이 대규모로 들어오고 특히 정책에 있어서는 소득 지원 정책이 있다 보니까 소비는 굉장히 양호한 상황이고 지금 쓸 돈도 많고 앞으로 쓸 돈도 많습니다. 여기에다가 앵커분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재고율이 굉장히 낮은 상황이다 보니까 재고를 쌓아야 되는 수요까지 붙어주고 있거든요. 이렇게 된다면 글로벌 소비, 제조업 경기 같이 좋아질 것이고 재고 축적 과정에서의 글로벌 교역, 한국 수출이 굉장히 좋을 수 있습니다. 한국 수출이 좋아진다면은 한국 기업, 특히 대기업들의 수익성,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수 있다는 그림이라서 현재 예상되는 이익 전망, 이익에 대한 눈높이가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저희가 지금은 현재 예상되는 이익과 PER, 그다음 밸류에이션 15.1배를 반영을 해서 3,630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익에 대한 눈높이가 지금보다 훨씬 더 높아진다면 상승 여력은 더 커질 수 있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도 좋은데 지금 좋다는 걸 반영해서 봤을 때는 코스피가 3,600선까지 충분히 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도 좋은데 앞으로 더 좋아진다라는 기대감들이 현실화된다면 저는 상승 여력은 더 커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그 대신증권의 이경민 투자전략팀 좋은 말씀 들었는데 두 가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 재고율 굉장히 낮다. 둘, 3,630 충분히 정당화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대신증권의 이경민 투자전략팀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